제가 어제 여기 좀 빨리 왔거든요. 어제 아니요. 오늘 새벽에. 여기 오니까 한 6시 다 됐더라고요. 근데 졸면 자면 못 올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을 지금 한 3일 동안 6, 7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는 잠을 3일째 갔다 되니까 눈이 약간 아파가지고 이건 여기 가야 되겠다 해서 왔거든요. 오면서 뭘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왕 먹을 것은 그러면 고기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의점을 딱 가가지고 불하우스 했더라고. 난 불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햄 있잖아요. 햄, 불고기 햄. 그걸 하나 먹어야지 단백질이 보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딱 사가지고 계산을 딱 했는데 왜 좀 싼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고 이제 우유하고 사가지고 그걸 딱 찍어 놓는 거 가지고 입에다 딱 넣었더니 햄이에요. 햄이 아니고 뭐지? 어묵이요. 어묵.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어묵이냐고 나 분명히 불고기 샀는데 그러니까 그 편의점 주인이 편의점을 하면 이거 불고기가 아니고 불로 뭐 매운 뭐 그거예요. 나는 불만 보고 불이니까 불이 크게 써져 있는 거예요. 불 크게 써 있나? 불고기인가 보다 사가지고 했거든요. 나 어묵 제일 싫어하는데 그거 어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손님께서 잘 보셔야죠. 그랬더니 불은 크게 써져 있는데요. 불고기가 아니고요. 불로 한 매운 뭐더라고요. 그런 거 어떡하냐고. 알겠죠?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건 완전히 사기인 것 같아요. 똑바로 써놔야죠. 알겠죠? 내 잘못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 하면서 제가 하면 나는 말로 하는 것 빼고는 다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지. 그래가지고 자, 365조예요. 365조가 뭐냐면 일괄경매청권이죠. 그래서 일괄경매청권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상권, 법정인 사건은 상당히 복잡하니까요. 일단 법정인 사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암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정인 사건의 첫 번째 뭐냐면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이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갑을 뭐란다? 갑을 여러분이 설정자라고 해요. 이 설정자가요. 건물을 신축을 해요. 3월 1일이요. 3월 1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잖아요. 이래 됐을 때 이 저당권은 토지만 저당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요. 토지만 경매하는 게 원칙이죠. 토지만 경매하죠. 그럼 어때요? 병이 경락인이 되죠. 그럼 건물은 누구죠? 건물은 이렇게 갑이 되죠. 그러면 이 건물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뭐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되죠. 철거요. 철거. 그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바로 뭐냐? 일괄경매라고 하는 것이죠. 일괄경매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만 경매하지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매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일괄경매에서 병한테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경매를 하죠. 그러면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철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 건물을 우리 뭐란다? 건물라고 토지가 있죠.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나오죠. 토지에 대한 뭐가 나온다? 매각대금이 나오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저당권이 어디에 있으니까? 토지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두 번째요. 일괄경매라고 해서 일괄경매하기 전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에 누가요?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괄경매는요. 권리이죠. 권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의무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과잉경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저당을 잡고 그럼 여기에서 갑이 건물을 건축했는데 경매가 되기 전에 이 건물의 소유자가 을로 바뀐다. 뭐죠?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갑의 토지 위에요. 병이 여기서 지상권을 가지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병이 건물을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병이요 이 건물을 다시 갑한테 팔았어. 경매가 되기 전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뭘 한다? 동일하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되죠. 그 다음에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사망하고 상속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하고 상속인은 동일하죠. 그래도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괄경매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1번이요. 10번에 1번 보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줄고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줄고시고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 이렇게 설정자 그래야지만이 뭐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다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다? 동일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일괄 동그라미 경매할 수 있다. 2번요. 일괄 경매 청구는 원칙적으로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다. 설정자 그래야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이럴 때만 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줄고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이퀄 지상권자요.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 여기까지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 그러면 일괄 X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괄 경매 안 되는데 봐봐.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이 있다가 저당권 갑의 여기요 을이 뭐죠? 여기 병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건물을 다시 갑이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러면 일괄 경매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토지 건물을 건축한 게 그 후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 그 후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일괄 경매할 수 있다. 4번은요.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의무 OX X 권리이다. 권리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법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후 줄고요. 두 번째 줄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요.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 위에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다음에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비용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이르게 받기에 이르렀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토지의 경매 대금만으로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옆줄 긋고요. 그래서 과잉 경매 X 이 말이죠. 이게 과잉 경매가 아니다. 우리는요. 토지만 경매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까지 경매하면 건물에 대한 경매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과잉 경매라고 그래. 그런데 일괄 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일괄 경매라는 것은 무슨 문제이다? 여러분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물이 철거당하느냐 철거당하지 않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 경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꼴 권리이다. 권리이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일괄 경매의 경우에도 갑의 우선 변제권은 줄고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해. 4번 을로부터 나대지의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용익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5번은요. 경매 결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죠. 달라지면 어떻게 한다? 경매 보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겁이 줄고 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은 토지만 경매된 경우 이 말이잖아요. 토지만 경매된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맨 끝에 건물은 뭘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건물은 뭘 해야 돼?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12번부터 이제 법정 이상권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366조죠. 366조 법정 지상권이죠. 우리가 보통 그냥 법정 이상권 할 때는 366조 법정 이상권이죠. 우리가 법정과 법정 이상 할 때는 이 366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366이라는 말자 쓰지 않고 그냥 법정 이상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관습상은 반드시 또 관습상 넣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 법정 이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토지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해야 돼. 알겠지? 이게 중요해.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토지면 토지, 건물에 온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해. 그런데 우리는 토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요 일괄 경매 청구라고 비교하기 위한 거죠. 일괄 경매 청구는 그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여기는 건물이 있다. 언제요? 2월 1일. 여러분 1월 1일 건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관계없이 임의경매. 우리는 임의경매를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하죠. 토지에 대한 경락이론 누구다? 병이다. 병. 토지가 경매되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이렇게요. 맨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는데요. 아무튼 반드시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져야 돼.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봐봐. 내 땅 위에 내가 지상권을 가질 수 없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니까.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토지와 건물에 있어 달라질 걸 알았으면 미리서 지상권을 했을 텐데 자기 토지에 자기가 지상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라고 하는 어떤 순간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지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도록.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든지 지상권이 있든지 또는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권이나 임차권은 자기 토지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토지에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경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죠. 이럴 때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은 우리가 약정 지상권은 내가 지상권 설정을 합의해 준 것이고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합의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준 상태에서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지료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 말이죠. 유상이다. 유상이니까 어떻게 한다? 먼저 지료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지료액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뭘 한다? 법원에 청구고 법원에서 결정이 없으면 지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한다거나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은 유상인데 법정 지상권은 유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오냐? 지상권을 취득할 자는,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남의 땅을 사용하니까 반환할 이익이 있다면 땅을 사용한 값을 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유상이다. 지료를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다?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토지와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서로 동일하다가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진다. 그것을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305조 법정지상권은 뭐냐? 305조 법정지상권. 이 305조 법정지상권은 뭐냐면 먼저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항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의 의료 전세권을 설정하래. 전세권 건물에 언제요? 2월 1일 1월 1일 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병한테. 언제요? 3월 1일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그럼 건물 누구죠? 갑이죠. 여기 을이 누구죠? 을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그럼 여러분요, 처음에는 동일했죠. 동일하다가 무조건 달라져야 돼. 여기 봐봐. 법정지상권은 동일하다가 달라지죠. 뭐에 의해서? 경매에 의해서. 여기는 뭐에 의해서? 건물에 전세권이 있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건물에 전세권이 있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이걸 305조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돼? 전세권자다, 설정자다. 여러분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되는 거라고. 수목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요? 여기 건물의 소유자. 다음은 누구다? 설정자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된다? 갑이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갑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305조다. 그래서 305조는 딱 하나가 중요해. 전세권자가 아니고 설정자가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 중요해. 설정자가. 여러분 이번에 모의고사 봤죠? 모의고사 보면 답이 잘못되어 있죠. 전세권자라고. 알겠죠? 전세권자가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가. 알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뭐냐? 관습상. 말이 다르죠? 관습상은 반드시 관습상. 여러분 내가 관습상이라고 해도 되고 관습법상이라고 해도 돼. 그런데 왜 관습상으로 보통 하냐? 대부분 빨래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관습법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관습상이다. 알겠죠?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안 되는 거 먼저 중요한 게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먼저 알아야 돼. 뭐가 있다? 환지하고 뭐하고? 환매하고. 환지하고 환매가 일단 안 된다. 법정지상권은. 알겠죠? 그럼 법정지상권은 뭐다? 일단 법정지상권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1월 1일. 그런데 동일한데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가 달라지면 366조. 동일한데 건물에 전세권이 있다가 달라지면 305조란 말이죠. 동일한데 저당권이나 전세권 말고 다른 이유로 달라지거나 다른 이유. 그것을 뭐라 한다? 관습상이다 이 말이죠. 다른 이유가 뭐냐? 여기서 2월 1일 날 매매가 있거나 교환이 있거나 증여가 있거나 또는요 강제경매. 여기는 무슨 경매죠? 임의경매죠. 강제경매가 있거나 불화처분이 있거나
불화처분 또는 공유물 분할이 있거나 분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물 변제라든가 대물 변제사. 온 동네 다 돼. 온 동네. 바뀌는 건 다 돼. 알겠죠? 너무 많으니까 쓸 수가 없어. 알겠죠? 쪽팔리니까. 죄송해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여기 을이다. 을이고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다?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이렇게 갑이다. 그러니까 항상 법정 사건은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달라져야 돼. 토지하고 건물 소유가 아무튼 달라져야 돼. 그러면 법정 이상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가 다?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지상권이. 이걸 뭐란다? 관습상이다. 그 달라진 이유가 건물에 전세권이 있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05조 법정 이상권.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가 경매로 달라진다. 366조 법정 이상권. 그 달라진 이유가 매매나 교환이나 증이나 불화점이나 대물변제나 공유물 부당이나 강경미나 이런 등등으로 달라진다. 뭐다? 관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관습상. 그래서 이것을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세 가지하고 그다음에 일괄경매 청구하면 사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시험에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러면 작년 재작년이요 사법시험에 뭐가 나왔냐? 세 개가 딱 세 개가 박스에 가지고 세 가지죠. 다음 중에서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는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기억 니은 디귿 돼가지고 기억이 뭐냐?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 그런데 저당권이 있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 그런데 매매 계약이 있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 이렇게 딱 나온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법정 이상권은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무슨 짓이 있기 이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뭐라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딱 있다가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맨 끝에 지상권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 정도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뭘 보는 것이냐?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어, 암기. 알겠죠? 암기. 첫 번째 보면 여기서 갑의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에다 공동으로 저당하고 공동저당.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건물을 철거 후 뭐란다? 신축하기로 했어. 철거 후 신축. 그럼 여기다 토지와 건물에다 을이 공동저당을 잡고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신축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을 철거를 한번 해봐, 철거. 건물을 철거했다가 하니까 뭐만 남아? 땅만 남죠.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이 있죠. 건물 철거했으니까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토지 위에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다? 일괄경매하고 똑같죠. 그래서 일괄경매인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언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안 되는 거 아닌데 우리 시험에 지상권이 되는 것으로 시험이 나오려면 너무 길어. 5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만약에 1순위다. 그럼 건물을 신축하고 똑같이 을한테 1순위의 저당권을 인정해줘. 알겠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 토지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데 거기에 토지와 건물에다가 공동 저당을 잡고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를 한 후 건물을 신축을 하고 그러면 그 신축된 건물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와 동일한 순위의 저당권을 건물에도 인정해주면은 법정 이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한참 가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건 안 돼. 우리 시험에. 그럼 우리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나오냐? 항상 사법고 시험은 딱 한 번 나오고 사법고시 딱 한 번. 다른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 사법시험은 시험이 우리하고 달라고. 그럼 민법만 100분을 본다니까. 민법 한 과목만 100분을 봐. 그러니까 당연히 길죠. 우리도 100분 주면 더 길어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니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지상권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특별한 사정이 뭐냐?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순위와 동일한 순위의 저당권을 건물에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정이 뭐하면? 없으면. 그러니까 간단해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다. 법정 이상권은 안 된다. 뭐는 된다? 일괄경매만 된다. 뭐는 된다? 일괄경매. 암기하라고. 그냥 암기해야 돼. 알겠죠?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법정 이상권은 뭐라고 그랬죠? 토지와 건물 소유가 맨 처음에 동일한데 토지와 건물 소유가 어떤 이유로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요. 토지와 건물을 을이 일괄해서 매수했어. 일괄해서 매수했어. 일괄매수. 일괄해서 매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유로 을이 토지에만 등기라고. 토지. 건물은 등기를 안 했어. 건물은 등기 안 했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미등기니까 건물을 등기를 못한 경우가 있고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못한 경우가 있고 그건 따질 필요 없어. 아무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수했어. 그런데 대지만 등기. 대지 항상 이렇게 나와. 대지만 등기. 법정 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법정 이상권이 결론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는 것이냐 봐봐. 우리는 처음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 갑이요. 건물을 을한테 팔았죠. 팔고 돈 다 받고 건물을 넘겨줬죠. 아직 등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건물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다. 을이잖아. 을.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을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갑도 을도 법정 이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기하면 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다. 대지만 등기 법정 이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일괄 뭐죠? 토지와 건물을 소유가 동일한데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이다. 일괄 경매지. 뭐가 아니다? 법정 이상권이야. 그냥 암기해야 돼. 알겠지?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분에 대해서 지분. 이거는 우리가 세 개가 다 심어 놨어. 세 개가. 여기가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토지죠.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 그럼 말했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뭐를 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을 했다.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반수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첫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데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갑이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공유자죠. 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분만, 자기 지분만 처분해. 지분만 처분하고 자기가 건물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는 그러면 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럴 때는 지원처럼 한다. 법정 이상권이 안 된다. 왜? 지상권이 새롭게 설정이 된다는 것은 처분행위다. 지상권이 설정된다는 것은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병한테 지분만 처분했지 병의 동의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다시. 토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대지를 단독 소유. 대지를 단독 소유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대지를 단독 소유. 그러면 법정 이상권 인정돼.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지분에서 두 가지가 뭐냐? 여기요.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그 토지의 공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대지가 분할이 돼. 분할이 돼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소유. 건물은 이렇게 갑이. 그러면 법정 이상권 인정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갑하고 을하고 공유해. 건물의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대지의 소유자. 이 대지가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제3자 병이 대지를 단독 소유해. 대지를 단독 소유해. 알겠죠?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죠? 근데 갑과 을이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 대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단독 소유란 말이 나올 거야. 단독으로 소유하다. 단독으로 소유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 법정 이상권 인정? 된다.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처분 안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와 건물에서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일괄 경매다. 대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했다. 일괄 매수했다가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된다. 대지의 공지와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를 받아 신축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지가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이 세 가지. 이건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명의신탁을 봐. 우리가 여러분 명의신탁이란 뭐죠?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일단 결론적으로 신탁자와 신탁자한테 그 다음에 수탁자한테 그것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일단 결론적 항상 시험에 여기서만 나오니까 이 범위에서 나오는데 좀 더 얘기하면 복잡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해. 갑 봐봐. 갑이라는 사람이 신탁자. 이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수탁자예요. 수탁자한테 명의신탁을 했어. 이러면요 명의신탁을 하면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언제나 누가 소유자? 신탁자.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유자는 결론적으로 누구다? 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요. 을이 건물을 건축했어도 결국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건축했다. 남의 땅에다가 건축했다. 남의 땅.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는 법정 이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나오면 복잡해져. 제3자가 봤을 때는 동일이다 아니다? 제3자는 겉모습만 보죠?
제3자가 봤을 때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이 상태에서 제3자가 건물만 취득한다. 제3자가 법정의 상권으로 취득해. 제3자가 토지만 취득한다. 그러면 을이 법정의 상권으로 취득해. 제3자는 말이 나오면 달라져. 알겠죠? 그런데 그것까지 나오려면 약간 길어져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법정의 상권을 뭐라 하느냐? 신탁자는 취득할 수 있는가? 수탁자는 취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신탁자는 언제나 자기 땅이니까 안 되고, 수탁자는 남의 땅이니까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명의사의 경우는 신탁자나 수탁자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제3자는 말이 나오면 약간 복잡해져. 근데 아마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왜 쓸데없는 거기까지 나오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 다른 말로 보다 상호명의상이죠? 구분소유적 공유는 이미 토지가 이미 뭐가 돼? 이미 분할되어 있죠? 봐봐. 이렇게 이미 분할되어서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여기는 을이.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뭐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가 단독으로 특정하게 점유하는 부분에다가 건물을 건축했어. 동일하죠? 법정 사건이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부분에다가 건물을 건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게 중요해. 구분소유적 공유. 물론 이제 뭐가 있냐면 나중에 가다 보면 가등기 담보도 똑같아. 이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가 똑같다고 보면 돼?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와? 이렇게요. 봐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돈 1억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어. 가등기, 이걸 뭐라 하는데 가등기 담보라고 하죠. 그러면 가등기를 설정할 때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1일, 그러고 난 다음에 3월 1일 갑이 건물을 건축을 해. 그러면 법정의 상권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왜요? 여러분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다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법정의 상권이죠. 있어, 없어? 없죠. 법정의 상권이 아니다? 아니다. 그럼 법정의 상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 가지고 있죠? 건물 가지고 있는데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에다가 을이 돈 1억을 빌려주고 뭘 한다? 가등기를 하죠? 가등기. 그럼 1월 1일 날 토지에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등기하고 돈을 못 갚으니까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한다? 번등기를 하죠? 누가요? 을이. 그러면 토지의 소재가 누가 된다? 을이 되죠. 그렇잖아요? 건물은 누구다? 갑이죠.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지죠. 그럼 법정 사건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보통 시험에 나온다. 나대지에 또 먼저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가등기에서 번등기가 돼. 건물이 신축하고 번등기가 됐다. 법정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왜냐면 가등기 담보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가등기 담보는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저 토지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다 이 말이죠. 법정 사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그런데 다른 국가고시 나왔어.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약간 그렇고 구분소유적 공유 시험에 나오죠. 나왔고 그 다음에 명의상은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명의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하나, 둘, 여기 3개 하고 여기 4개는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알겠죠? 내가 허락하면은 그 다음에 것을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동저당. 공동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 다음에 일괄해서 매수했다. 일괄해서 매수했다. 그러고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신축. 그럼 가반수 지분권자 동의를 받아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지분만 처분?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단독 소유. 지분에서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요, 명의사항은 신탁자, 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신축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타인분이 특정하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할 때 나대지 된다, 안 된다? 안 돼. 건물이 있다. 동일하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요, 이제 암기하라고 그랬죠? 암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간섭상 법정 이상권은 무슨 규정이냐? 이건 임의규정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사가 동일했죠. 그러면 건물만 매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보면 지상권이 있잖아요. 건물만 매수하면.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했어. 그럼 우리가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환지나 환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애야 돼. 건물을 철거한다.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봐. 지금부터는 이제 공통적인 것을 지금부터 설명, 공통적인 거. 우리가요, 공통적인 것은 다 뭐냐? 아무튼 뭐가 있어야 되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돼.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달라져?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달라진다. 366조.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05조. 그러면 기타 다른 원인으로 달라진다. 관습상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토지 위의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건축 중이어도 된다. 건축 중. 그 다음에 미건축 중이니까 미등기겠죠? 그러니까 미등기고 무허가 건물이죠. 미등기, 무허가해도 된다. 이게 중요해. 이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도 돼. 아무튼 건물만 있으면 돼. 그런데 건축주인 것은 조심해야 돼. 건축주인 것은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돼. 여전히 뭐죠? 기초공사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어. 언제까지 동일하면 돼? 저당권 설정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원인무효이다. 원인무효. 토지와 건물이 원인무효이다. 소유자가 동일한지 알았더니 원인무효야? 그럼 토지와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인무효.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저당권자가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신축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당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번째는요. 토지 인도 의무.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가 뭘 했다? 신축을 했다.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가 신축을 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토지 인도 의무를 진 자는 땅을 이미 판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만 동일하면 되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되기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을로 바뀌거나 아니 A로 바뀌거나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건물을 쓸어버리고 다시 신축을 하거나 다 법적인 사건이 인정된다. 그런데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무슨 건물? 구건물.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뭐예요? 법정 지상권은 우리가 이제 지상권은요, 갑의 토지에 갑의 같은 이렇게 을이 이렇게 됐죠? 여기 병이죠? 병이고 이렇게 을이죠. 그럼 을이 이렇게 지상권 취득하죠? 이 지상권을 뭘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그다음에 이 건물하고 지상권을 뭘 할 때는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후 처분해.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을 해야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를 하고 난 후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고 난 후에. 그래서요, 여기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을 그럼 등기가 없어도 이 사람은 지상권자고 지상권은 뭐다? 물권이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는 취득할 때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가 없어도 토지가 다시 소유자가요 정한테 토지가 팔렸어. 토지 양수인한테도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 왜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물권이고 물권은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그런데 만약에 처분하려면 등기라고 처분해야 되는데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어. 등기 없이 처분했다 할지라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어차피 나중에 지상권 등기를 할 거니까. 지금 당장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없다 할지라도 당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받은 자에게도 지상권 등기 없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할지라도 지상권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암기가 되겠죠? 암기?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별것도 아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법정 간섭상 법정지상권. 간섭상 법정지상권에서 강제경매할 때, 강제경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언제 동일해야 되냐? 언제? 여기서 이게 뭐죠? 첫 번째 뭐죠? 이게요? 첫 번째 먼저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압류가 있어가지고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그냥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어가지고 강경매가 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요, 바로 그냥 머리에서 바로 압류가 있어가지고 바로 뭐가 된다? 경매가 되는 경우, 경매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나 건물 중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그래서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저당권 없이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고, 경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이 바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바로 압류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언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냐면, 언제 동일해야 돼? 우리가 강제경매의 경우는 저당권이 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그러면 언제?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하고 압류다. 그러면 언제? 가압류. 그냥 압류다. 그러면 언제? 압류. 그러니까 이러면 맨 앞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돼.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강제경매의 경우는 뭐다? 맨 처음 것을 가지고 간다. 저당권 있고 가압류 있고 압류다. 그러면 언제?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가압류. 그냥 압류다. 압류. 그러니까 강제경매의 경우는 언제 동일해야 되냐? 맨 처음에 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처음에 있을 때 동일하면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법진상권이 양이 많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렇게 양이 많은 것은 이것은 뭐 법진상권은요. 이게 전부 끝이에요. 뭐 사법시험에서 더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이게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을 암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기 있는 부분. 알겠죠? 아, 어디야? 여기 지웠네. 공동저당.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만다. 신축. 공동저당. 된다. 안 된다. 일괄 경매다. 공동저당.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맬 수 있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지분은 세 가지.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축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지분만 처분.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지가 단독 소유. 된다. 그 다음에 신탁자, 수탁자.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등기는 토지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건물이 없는데 가등기 담보다. 된다. 안 된다. 건물이 있는데 가등기 담보다.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그랬죠?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이 신축했다. 된다. 다른 사람의 부분 위에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관습상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동일한 걸 보느냐. 맨 처음에 놈이다. 저당권 있고 가압류고 압류다. 그럼 언제? 저당권. 가압류고 압류다. 가압류. 그냥 압류면 그냥 압류할 때 동일해야 된다.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법정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가요, 지상권을 생각할 때는 등기 없어야 지상권자다. 따라서 물권자다. 등기가 없어도 대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철거했다. 건물을 처분했다. 건물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그것은 암기가 돼 있으면 이제부터 끝이에요. 알겠죠? 자, 12번. 자, 10번은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 어떻게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해야 돼. 동일. 2번은요.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한 줄고요.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우리가 이 법정지상권을 봐봐. 이 법정 366조가 뭐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죠?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은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366조하고 뭐가 다르냐? 관습상하고 다르죠. 관습상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366은 뭐다?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저당권이니까 강행규정이죠. 저는 저당권 법정지상권 설정을 배제하는 약정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옆쪽에서 관습상은 배제 가능.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너무 기니까 관습상은 배제 가능 이렇게. 자, 3번. 저당물의 경매 딱 끝났죠? 저당물의 경매 그럼 뭐다?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맨 끝에 법정지상권을 취소한다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앞에가 366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것은 366을 얘기 알겠죠? 관습상은 반드시 앞에다 뭐라 쓴다? 관습상이라고 쓴단 말이죠. 자, 4번은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가 줄고 토지에서가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익칙상 허용될 수 없다. 거기까지. 중요하다고 그랬죠? 5번은요.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줄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의 신축 거기까지. 그런데 왜 번호하죠? 특별한 사정이 꼭 이 말이 나와. 왜? 그 특별한 사정이 뭐라 그랬죠?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에 대해서 대지와 동일한 순위에 저당권을 인정해 주는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쓸데없는 소리니까 그건 상향하고. 그러면 신축 건물에 한 맨 끝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뭐가 된다? 일괄 경매 청구다. 그럼 이런 봐봐. 뭐라고 되냐면 해설 봐봐. 해설을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봐봐. 신축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줄거 봐.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 여기까지. 이걸 특별한 사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써놓으면 몇 줄 돼? 5줄 돼가지고 읽다가 우리 숨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험 보다가 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문제 보면 5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대로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리고 말은 그 밑에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밑에 있죠.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 이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짧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암기해 그냥. 공동저당,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뭐가 된다? 일괄경매, 이렇게. 자, 13번, 1번.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몰했다 신축한 경우, 이렇게 됐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건물을 위한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건물을 위한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봐봐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당권이 있을 때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맨 끝에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은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 더 이상 끝났죠? 알겠죠? 끝나면 맨 끝에 뭐를 한다? 일단 법정이상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가운데 있지만 복잡하니까.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이것은 여러분요. 관습상 법정이상권 인정됐다가 다시 또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했죠?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맨 끝에 법정지상권은 뭐가 된다? 인정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지상권자가 성립 당시에 토지 위에 있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건립했다. 그랬더니 지상권을 뭐 한다? 소멸하지 않으나 그 내용은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그 건물 이렇게. 4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 인생 끝났네. 대지, 건물을 대지와 함께, 미등기고 건물이 필요 없어. 일단 매수했는데 뭐에 대해서만 등기했어? 대지에 관해서만 쓰고, 대지에 대해서만 대지. 소도 아니고 대지만 등기했죠? 그럼 뭐다?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죠?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의리 건물을 소유. 인생 끝났네. 갑의 토지 줄거. 그 다음에 의리 건물을 소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법정이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할 수가 없다. 자, 14번. 1번.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분리될 당시, 분리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인생 끝났죠. 알겠죠? 동일인. 그럼 무조건 법정이상권. 저당권으로 달라졌다 366. 전세권 소유자가 달라졌다 305. 다른 이유로 달라졌다 관습상. 알겠죠? 2번. 타인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 인생 끝났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 법정이상권 된다. 두 번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 대상이다. 또 하나, 지상물 매수.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알겠죠? 세 가지. 그 다음에 4번, 환지 처분 줄 것이고, 환매. 맨 끝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5번, 대지상의 건물만 매수 줄고, 대지상의 건물만 매수 이퀄 법정지상권. 알겠죠?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매수했다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수가 달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법정지상권.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 그러면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 알겠죠?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5번. 시험에 잘 나오죠, 그것도? 자, 15번. 법정이상권이죠? 1번. 관습상 법정이상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이고, 뭐 없다? 등기 없이도 취득. 2번. 명의신탁이다. 명의상이다. 필요 없어. 수탁자가 동남이. 수탁자는 맨 끝에 취득한다, 못한다. 가운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읽어보니까 헷갈려. 머리 아파. 알았죠? 신탁자, 수탁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암기해. 3번. 토지 소유, 거지 공약 1위는 줄고요. 집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 딱 거기만 줄고. 집은 과반수.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이 함께 을에게 매도.
그런데 뭐만 했다? 대지만 등기가 돼. 대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대지만 등기가 됐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법정이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 사용이익이죠. 이퀄, 치료죠, 치료. 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내가 말했죠. 법정이상권은 유상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유상이란 말은 이렇게 써. 대지를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한다. 다른 말로 지료를 낸다, 이런 말이죠. 유상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법정지상권은 유상이 원칙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그 다음에 16번. 1번.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의 전세권. 동일한 소유. 인생 끝난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의 전세권, 건물의 전세권. 그러면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틀렸다. 전세권자가 아니고 두 번째 끝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2번. 건물 공유자인 1인이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단독 소유 그러면 무조건 지분이란 말이 나오고 단독 소유 나오면 무조건 뭐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 저당권이란 경매로 토지 소유가 달라진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면 줄거 과반수 지분을 갖는 자의 동의로도 건물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반수 지분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일필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랬죠? 갑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 인생 끝났네.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네. 법적 이상권이 인정된다. 인정된다. 맨 끝에 인정된다. 5번은요.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했는데, 봐봐.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된다. 해제. 결국 그러면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니까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간다? 갑한테 돌아가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을은 갑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 이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7번.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소유자가 속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처분했다.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것은 맨 끝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이렇게. 2번.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지상 건물의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리한다. 그럼 맨 끝에 그러면요. 법정 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아니네. 달리하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때, 다른 약정, 점유 사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 줄거 임차권이지 뭐예요? 임차권이 있다. 그러면 법정 이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간섭상은 법정 이상권을 말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관습상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 소유자에게 줄거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주장. 그 다음에 맨 끝에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 등기 없이. 왜? 지상권은 뭐니까?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3번 돌려. 여러분 2번 무슨 말인지 몰라요? 토지에 대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게 뭐가 있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점유에 대해서 사용 수익에 약정을 했다, 이 말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라니까. 무슨 알겠죠? 그러면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몇 번이냐면 14번에 5번하고 17번에 2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른 것이죠. 표현이. 알겠죠? 14번에 5번하고 17번에 2번하고 똑같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17번에 4번. 법정의 사건은 등기 없어서 성립하죠. 줄과 처분하려면 등기. 그 다음에 5번은요. 관습상 법정의 사건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죠. 처분.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 그러면 제3자는 등기를 해야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처분했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남았다? 종전 지상권자한테 남아있죠. 나중에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전히 당초의 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래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18번 봐봐. 똑같아. 더 이상은 안 풀어도 되는데요. 18번부터 20번까지 더 이상 안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의 여러 같은 성원에 입어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만 가지고 법정 이상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상권이 워낙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지상권만 나와요. 법정 지상권만. 그런데 우리 시험은 법정 지상권이 상당히 어려운 테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 전 시간에 있었던 지상권이 더 많이 나오고 법정 지상권이 좀 더 적게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워낙 법정 지상권이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요. 18번 1번을 보면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하여 줄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진짜 다 똑같아. 두 번째요. 가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 신축. 맨 끝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줄고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딱 거기 맨 끝에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겠죠? 자 4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토지 위에 가등기를 마친 뒤 건물의 신축. 여기 가등이 담보죠? 가등이 담보를 뭐라고 했죠? 저당으로 똑같다고 그랬죠? 건물이 지금 있었어 없었어? 없다가 나중에 신축했죠? 그러니까 법정 잡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이 틀렸네. 알겠죠? 자 5번은요. 강제경매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 끝에 보면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가압류가 있기 전에 저당권 설정 딱 여기까지만.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맨 앞에 있는 놈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끝에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알겠죠? 맨 끝에 판단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 이전에 뭐가 있었다? 저당권이 있었다. 자, 그다음 19번은요. 1번은요. 보면 갑이 을에게 갑소유 토지와 지상에 시주된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고 줄고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 인생 끝났네. 법정 지상권 있어 없어? 없네. 알겠죠? 취득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갑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인생 끝났네. 뭐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잖아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득 못한다. 틀렸네. 알겠죠? 가운데 읽었다 용서가 안 되는 머리예요. 알겠죠? 읽고 딱 가가지고 끝으로 가야 돼. 자 3번 갑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러면 동일이네. 동일.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만을 증여했네. 토지만을 증여 그러면 법정 이상권이죠.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지니까. 그런데요, 신초와 약정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서 갑이 위 건물을 철거하되 그 부지에 갑소유 새 건물을 신초로 약정 거기 줄고 갑이 건물을 철거하되 그 부지에 갑소유 새 건물을 신초로 약정 거기다 써 이퀄 건물 철거 X 건물 철거가 아니다. 따라서 맨 끝에 법정 지상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이런 봐봐. 우리가 아까 법정 지상권을 뭐라고 했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죠. 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게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철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얘기했어. 팔레가 뭐라 했냐? 봐봐. 철거라는 것은 갑이요.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토지만 자기 딸한테 증여를 했어요. 딸한테 증여하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졌죠? 법정 이상권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했냐? 나 건물 이거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려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철거란 것은 뭐냐? 동일한 대지 위에 자기 명의의 건물이 없는 걸 철거라고 해. 철거는 동일한 대지 위에 자기 명의의 건물이 없어진 걸 철거라고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했죠? 동일한 대지에 건물 철거하고 자기 이름으로 또 건물을 짓는다잖아요. 그럼 이것은 결론적으로 철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은 그냥 그 정도. 철거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는 뭐죠? 4번은 봐봐. 4번은 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신탁. 알겠죠?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의 경우는 법정 토지와 갑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을에게 건물을 신탁을 했죠. 그러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한 걸 봐? 동일한 걸 보이죠. 그런데 지금 4번은 여러분요. 4번은 뭐를 봐야 되냐면 이걸 보는 거죠. 내가 아까 말했죠. 제3자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제3자가 나오면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로 보는 거야. 이렇게 기니까 나올 리가 없다고. 알겠죠? 봐봐. 이 말이잖아. 봐봐.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갑이요 이것을 을한테요. 명의상에 있어 을한테. 그리고 갑이죠. 그러면 제3자 병이 봐봐. 병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 겉모습만 보니까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법정 이상권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저당권에서 경미가 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보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다가 을에게 건물을 신탁했죠. 병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죠. 그러면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다 동일하지 않았다? 동일하지 않았죠. 그래서 법정 이상권이 안 돼. 알겠죠? 자.
자, 5번은요. 갑이 을에게 갑 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대지만 등기. 법정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되는 게 뭐예요? 된 거 3번이에요? 뭐 그러면 3번이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20번은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말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러 가지 말고 내가 아까 말했죠. 아까 몇 번까지 보면 된다 그랬죠? 17번까지 보면 된다니까요. 법정 다 끝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보는 것들은 다 뭐냐? 우리가 계속 봤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돼. 법정 사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번 봐봐요. 20번은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구건물이요. 구건물. 그랬어요. A 소유 토지의 1층 목조 건물 줄고 목조 건물이 몇 년이죠? 15년. 저작권 설정됐고 구 건물이 철거되고 2층 콘크리트 건물. 콘크리트 빌딩은 얼마죠? 30년이죠. 신축이죠. 저작권 실행으로 추후 경매가 이루어지죠. 이럴 때 법정 사건은 몇 년이다? 신축 건물에 대해서 몇 년이다? 15년이에요. 왜요? 신축 건물은 비록 콘크리트이지만 지상권의 전 범위는 무슨 건물을 기준한다? 구건물 기준이요. 계속 구건물 기준이니까 15년이 되는 게 이게 감정평가에서 나온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1번은요. 갑소유 대지의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와 건물을 일체로 을에게 매도했으나 대지에 대해서만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대지에 대해서만 을 앞으로 등기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요. 법정 사건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찾으면 되지. 정답 몇 번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1번이네. 알겠죠? 안 된다. 1번이야. 알겠죠? 그럼 법정 인정도 안 되죠? 안 되면 뭐다?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써. 법정 사건이 안 되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돼. 알겠죠? 혹시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다 취득한다고 돼 있네.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가 취득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간단해. 토지와 건물을 서로 동일하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팔았는데 대지만 등기했다? 법정 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하나만 하면 되죠.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뭘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럼 봐봐. 철거를 해야 된다 말은 철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이 똑같은 말인데 반복 변별할 수 있단 말이죠. 건물 철거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 알겠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 법적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없다는 말은 건물은 철거돼야 된다. 철거 청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 같은 성원의 힘으로 3번만 더 풀어보면 22번. 자요. 여기 봐봐.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따져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요. 알겠죠? 동일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뭐가 있죠? 대지와 건물의 일괄하여 매수인데 대지만 등기했거나 대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재산권을 설정했다가 건물을 철거 신축했거나 이런 말도 예의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1번. 갑의 아버지인 을은 A 토지에 관하여 등기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등기된 지상권인데 유일한 상속인을 남겨두고 사망했네? 그럼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상권을 상속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지상권은 상속이 돼야 안 돼? 지상권 상속돼요? 지상권은 뭐예요?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뭐죠? 재산권이죠. 물권과 채권은 재산권이니까 뭐가 돼? 상속이 되죠. 물권하고 채권은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재산권이고 재산권이니까 상속이 되죠. 그러니까 상속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 위에 B 건물. 뭐라고? A 토지 위에 B 건물이 그러면 토지와 건물 소유 동일이다 아니다? 동일이다 아니다? 이게 사법시험 문제라니까 이게. 동일이다 아니다? 통일하죠. 땅 이름은 A고 건물 이름이 B일 뿐이지. 뭐라 돼 있어 지금?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건물을 소유하고 자신의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땅 이름이 A고 자기는 갑은 땅을 A라고 부르고 건물을 B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둘 다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다. 갑의 것.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동일했다가 달라지니까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3번은 갑은 자신의 A 토지 위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A 토지 설정 그냥 2번과 3번은 똑같은 말이죠. 2번은 그냥 팔았단 말이고 3번은 저당권 있다가 경매됐단 말이고 그러니까 2번은 관습상이고 3번은 법정 지상권이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갑은 미등기인 B 건물을 대지인 A와 함께 양수했는데 항상 이렇게 나오죠.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 5번은 갑이 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을에게 증여해 양도했는데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네. 우리는요 법정 이상권은요 철거하고 신축을 했죠.
철거하고 신축은 철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상권은 아마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우리 시험에 나오면, 아마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뭐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데 법정상권 인정된다거나. 알았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관습상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 이런 문제가 많지만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딱 보면 알겠죠? 법정상권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말이 아니고 법정상권의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가장 중요하고. 알겠죠? 동일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 여기. 공동부지자권 설정가 나서 건물을 철거 신축했다. 그러면 대지와 건물을 같이 샀는데 대지만 등기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지분이다.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반수 지분권자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신탁자 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처럼 병까지 나온 경우는 거의 드물어. 알겠죠? 일단 안 된다.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 자신의 특정 부분의 건물이 신축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등담보는 조금 나오기 힘든데 다른 곳곳이 딱 한 번 나왔어. 그런데 돈 빌리고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다. 법정이상권.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법정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366조는 저당권에 의한 경비로 달라진다. 366조. 그 다음에 뭐 건물의 전세권 있고 달라진다. 305조. 그 외에 모든 원인은 뭐다? 관습상이다. 관습상은 임의규정이니까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지상권을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괄 경매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다. 그러고 나서 건물을 건축한다. 그러고 나서 달라진다. 일괄 경매다. 알겠죠? 달라지면 안 되죠. 같이 처음으로 했다. 일괄 경매죠. 일괄 경매는 대지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한 경매 대금에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